우리는 흔히 캡틴 마블이라고 하면 마블 코믹스의 캡틴 마블을 떠올리지 DC 코믹스의 캡틴 마블을 떠올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 샤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코믹스 팬이 아닌 이상 DC 코믹스에도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고 그를 지칭하는 단어가 샤잠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겠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코믹스 팬이 아니면 샤잠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영화에 출연한 배우는 물론 샤잠의 감독인 데이비드 샌드버그도 영화를 찍기 전까지는 샤잠이란 캐릭터를 전혀 몰랐다고 하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캡틴 마블이 샤잠으로 불리게 된 배경과 캡틴 마블과 블랙 아담의 탄생 배경을 아주 자세히 살펴볼 생각으로 영화 샤잠을 보기 전에 이 영상으로 그들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캡틴 마블은 1939년 CC 백과 빌 파커가 창조한 캐릭터로 포세 코믹스가 1940년 위즈 코믹스 이후에서 캡틴 마블을 처음 등장시키면서 엄청난 인기를 구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강력한 히어로로 변신한다는 발상은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선사했고 그로 인해 위즈 코믹스는 한 달에 무려 1400만 부가 팔려 나가면서 머지않아 DC 코믹스의 슈퍼맨을 압도하게 되죠. 그러자 위기를 느낀 DC 코믹스가 캡틴 마블이 슈퍼맨을 표절했다는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캡틴 마블은 슈퍼맨과 완전히 다른 캐릭터지만 몇몇 에피소드가 슈퍼맨과 비슷하다고 판단되어 포세 코믹스를 부분적 표절로 인정해 버립니다. 참고로 DC 코믹스가 캡틴 마블을 표절로 생각한 이유는 캡틴 마블이 슈퍼맨과 비슷한 코스튬을 입고 있다는 점과 캡틴 마블이 사악한 과학자인 닥터 시바나와 싸우는 것은 슈퍼맨과 렉스 루터가 싸우는 모습과 흡사하며 에피소드도 꽤 비슷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사실에 분노한 포세 코믹스가 DC 코믹스를 역고소하면서 이때부터 포세 코믹스와 DC 코믹스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기나긴 법정 싸움을 하게 되죠. 참고로 포세 코믹스는 DC 코믹스와 법정 공방을 이어나가면서 1941년에 실사 영화인 캡틴 마블의 모험을 내놨는데요. 이 영화에 사용된 특수효과는 7년 뒤에 개봉한 슈퍼맨 영화보다 더 뛰어난 특수효과를 보여주었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캡틴 마블은 더욱 큰 인기를 구사하게 되었죠. 그 덕분에 포세 코믹스는 1953년까지 무려 155권의 만화책을 내놓으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코믹스 업계에 불황이 찾아오자 막대한 고소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더 이상 캡틴 마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합의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캡틴 마블이 사라지고 15년의 세월이 흐른 후 마블 코믹스가 1968년부터 캡틴 마블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포세 코믹스의 캡틴 마블은 서서히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캡틴 마블을 잃은 포세 코믹스가 더 이상의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1972년 캡틴 마블의 판권을 DC 코믹스에게 팔면서 이때부터 캡틴 마블의 세계관은 공식적으로 DC 코믹스에게 편입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캡틴 마블이란 이름은 마블 코믹스에서 이미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DC 코믹스는 1973년 샤잠이란 타이틀로 캡틴 마블을 다시 부활시켰는데요. 만화 제목만 샤잠이지 실질적으로는 캡틴 마블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캡틴 마블을 사용해서 큰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마블 코믹스의 인지도에 밀리면서 캡틴 마블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캐릭터로 전락해버립니다. 하지만 DC 코믹스가 세계관을 새롭게 재정립하면서 탄생한 U52 시대가 오면서 DC 코믹스는 캡틴 마블의 이름을 아예 샤잠으로 바꾸고 그를 현대적인 분위기로 재탄생시키면서 나름대로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현재는 샤잠이란 영화가 개봉을 앞두면서 캡틴 마블은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중이죠. 5000년 전 고대 가나안에서 태어난 양치기 소년 예베디야는 가족들이 살해를 당하자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를 드렸고 이 기도를 들은 신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힘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때 예베디야가 얻은 힘은 솔로몬의 지혜와 헤라클레스의 힘, 아틀라스의 체력, 제우스의 권위, 아킬레스의 용기, 머큐리의 스피드 등이며 그는 이 능력들의 앞글자를 딴 이름인 샤잠으로 알려지게 되죠.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얻게 된 샤잠은 부모님의 복수를 완수하고 이때부터 정의를 수호하는 마법사로 수세기를 활동하다가 후계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파라오의 아들인 테스 아담에게
샤잠을 외치면 이집트 신들의 힘을 쓸 수 있는 강력한 능력들을 전수해 주었는데요. 이때 테스 아담이 얻은 힘은 슈의 체력과 헤르의 신속함, 아몬의 힘, 제우티의 지혜, 아톤의 권위, 메헨의 용기이며 그는 이 능력들을 이용해서 마이티 아담이라는 슈퍼 히어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테스 아담이 자신의 능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자 이 사실에 분노한 샤잠은 그를 블랙 아담이라 칭하고 아주 먼 우주로 추방시켜버리죠. 그리고 샤잠은 수세기가 지난 후 고아이자 신문파이로 연명하던 빌리 베슨의 선함을 알아보고 그에게 샤잠을 외치면 자신의 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부여하면서 드디어 캡틴 마블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우주로 추방된 블랙 아담은 무려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나먼 우주를 날아와 마침내 지구에 도착하는데요. 지구에는 이미 새롭게 탄생한 캡틴 마블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이 사실에 분노한 블랙 아담이 캡틴 마블과 대적하면서 캡틴 마블과 블랙 아담이라는 대립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캡틴 마블이 강력한 블랙 아담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힘을 나누어 주면서 마블 패밀리가 탄생하며 렉스 루터와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닥터 시바나도 캡틴 마블의 악당으로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닥터 시바나는 렉스 루터보다는 개그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캡틴 마블의 세계관이 공식적으로 DC 코믹스에게 편입되면서 캡틴 마블의 기원도 여러 차례 변경됩니다. 먼저 법정 공방으로 무려 20년 동안이나 만화책에 등장하지 못했던 캡틴 마블은 조금도 나이를 먹지 않은 채 1970년대로 돌아왔다는 설정이 추가되었으며 블랙 아담은 초기에는 위즈 코믹스와 같은 설정이었지만 1995년부터 파워 오브 샤잠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그의 탄생 배경도 바뀌게 되었죠. 간단하게 그들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자면 고대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난 테드 아담은 샤잠에게 능력을 받으면서 이집트의 영웅이 되었지만 얼마 후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 사실에 분노한 샤잠이 테드 아담의 능력을 빼앗아서 풍뎅이 목걸이에 봉인함으로써 능력이 사라진 테드 아담은 미라가 되어 죽어버리죠. 그리고 샤잠은 풍뎅이 목걸이와 함께 테드 아담의 미라를 람세스 2세의 무덤에 묻고 수세기가 지날 동안 후계자를 만들지 않았는데요. 세월이 지날수록 점차 후계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그는 결국 고고학자이자 빌리 베슨의 아버지였던 CC 베슨을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게 됩니다. 하지만 CC 베슨이 닥터 시바나가 자금을 지원한 고고학 원정대에서 람세스 2세의 무덤을 조사하던 중 그의 조수가 풍뎅이 목걸이에 매혹되면서 블랙 아담이 깨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CC 베슨과 그의 아내는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러자 위기를 느낀 샤잠이 블랙 아담을 막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아가 된 빌리 베슨에게 능력을 전수해 주면서 드디어 캡틴 마블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캡틴 마블은 블랙 아담을 물리치고 슈퍼 히어로로 활동하면서 때로는 저스티스 리그의 멤버로 때로는 슈퍼맨의 경쟁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닥터 시바나는 사이코패스 과학자에서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자 부패한 부자로 설정이 변경되면서 렉스 루터와 더욱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게 되었죠. 이제 영화 샤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U-52 캡틴 마블의 기원입니다. 일단 U-52 시대가 오면서 캡틴 마블의 이름은 사잠으로 변경되었으며 지금까지 착한 아이로만 그려졌던 빌리 베슨은 위탁 가정을 전전하는 불량 청소년으로 변경되었고 블랙 아담은 왕자가 아니라 노예였다는 설정으로 변경되었죠. 간단하게 그들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자면 수천 년 전 칸타크 국가의 노예였던 테드 아담은 가족이 모두 독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조카 아만과 도망을 가던 중 우연히 영혼의 바위에 도착하는데요. 이 영혼의 바위에는 고대 마법사들의 모임인 서클 오브 이터니티의 멤버이자 대마법사 샤잠이 머물고 있던 곳으로 샤잠은 아만의 순수함을 알아보고 그에게 힘을 줄 테니 억압받고 있는 칸타크를 구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만은 부상당한 아담을 치료해주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했고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샤잠에 의해 아만과 아담은 매우 강력한 능력을 얻게 되죠. 그리고 칸타크로 돌아간 그들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더 이상의 무의미한 학살을 원하지 않았던 아만과 완벽한 복수를 원했던 테드 아담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 아만은 테드 아담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만을 죽이면서 그의 능력까지 흡수하게 된 아담은 서클 오브 이터니티의 멤버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아담은 영혼의 바위에 봉인되고 사잔만 홀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닥터 시바라가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고대 신으로 불리는 블랙 아담을 깨우자 위기를 느낀 샤잠은 그에게 맞설 용사를 찾아 나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빌리 베슨이 샤잠의 힘을 물려받게 되죠. 한편 블랙 아담은 지구에 흩어져 있던 7대 제약을 모으는데요. 이들은 만년 전 판도라가 상자를 열면서 세상에 풀려난 7가지의 제약들로 교만과 식탐, 나태, 분노, 질투, 유욕, 탐욕 등이 있으며 영화에도 등장한다고 하죠. 그리고 영화에는 아직 블랙 아담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블랙 아담에게 능력을 받은 닥터 시바나와 7대 제약이 샤잠의 메인 악당으로 등장할 것 같네요. 참고로 블랙 아담은 전직 프로 레슬러이자 액션 배우로 유명한 드웨인 존슨이 캐스팅되었으며, 닥터 시바라는 킹스맨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마크 스트롱이 캐스팅되었다고 하죠. 아무튼 경험치나 능력 면에서 모든 것을 앞섰던 블랙 아담이 샤잠의 수양 형제 자매들을 인질로 잡고 샤잠에게 능력을 모두 넘기라고 협박하자, 샤잠은 형제 자매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블랙 아담에게 능력을 넘기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그의 능력이 형제 자매들에게 넘어가면서 샤잠 패밀리가 탄생하게 되죠. 참고로 샤잠 패밀리의 멤버는 유진 초이와 달라 더들리, 페드로 페냐, 메리 프롬필드, 프레디 프리먼이 있는데요. 이들은 샤잠에게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조금씩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진 초이는 기계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달라 더들리는 놀라운 스피드를, 페드로 페냐는 힘이 센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영화 샤잠에도 이들이 등장할 예정이며 이미 캐스팅도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샤잠은 이렇게 탄생한 샤잠 패밀리와 함께 블랙 아담을 물리치면서 진정한 슈퍼 히어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샤잠과 블랙 아담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들의 탄생 배경을 시대별로 알아봤는데요. 어린 소년이 슈퍼맨과 비슷한 존재가 된다는 점과 그와 비슷한 존재들인 샤잠 패밀리, 그리고 사악한 샤잠이 연상되는 블랙 아담이 참 매력적인 것 같네요. 부디 이 영화도 성공해서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샤잠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